일론 머스크가 최근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 상태로 유원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고른 후계자가 회사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계자의 정체는 오직 자신과 이사회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현재 4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현재 발표된 중부 CIA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생체 칩이 몸에 이식돼 있어 실시간으로 생명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칩은 그의 사망을 감지하면 유언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가 공개한 유언의 진짜 목적은 만약 자신이 예기치 않게 사망하거나 위장 자살을 당하게 될 경우 대중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의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미국 정부 개혁을 외치며 미국 정부의 깊숙한 권력 구조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심층 정부라는 개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자주 언급했던 심층 정부는 비선출된 관료, 군, 정보기관, 금융기득권, 군산복합체 등으로 이루어진 은밀한 권력망을 말하는데 이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변화를 반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머스크는 자신의 팀과 함께 미국 정부 기관 중 하나인 국제개발 기구 USAID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관은 60년 넘게 존재해왔지만 결국 비효율적이고 부패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1만 명 이상의 직원 중 몇백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정부의 느린 일 처리 속도를 깨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몇 년이 걸릴 일을 며칠 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리들을 파헤친 결과 정부 기관의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엔 인도의 성전환 클리닉에 150만 달러를 지원하거나 LGBT 활동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금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문들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가 하는 일은 그저 기업을 넘어서 미국 정부와 글로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파헤친 어떤 지출은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는데요. 예를 들어 2011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근처에 전력망을 건설하기 위해 무려 1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개발청이 담당했었는데 그들이 맡은 업무를 워싱턴에 있는 두 개의 건설업체에 하청을 줬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산은 크게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완공된 발전소는 사실상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소의 전기 생산 비용이 1kW당 40센트였는데 인근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수입하는 전기의 가격은 겨우 6센트에 불과했거든요. 개발청은 이 건설업체들을 엄하게 비판했었지만 또 다른 2억 6,600만 달러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전력 프로젝트를 같은 업체에 다시 맡겼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머스크는 정부의 부패를 파헤치는 걸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기한 지 4주 만에 그는 19개 이상의 정부 기관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부, 국방부, 소비자, 금융보호국 등 워싱턴 전역이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7만 5천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정부의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로 퇴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미국의 공무원은 200만 명이 넘는데 현재 트럼프는 전체의 5%에서 10%, 즉 최소 10만 명에서 20만 명을 해고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유명한 경영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원칙의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기업들이 2억 달러에 팔고 있는 로켓을 보고 머스크는 이건 너무 비싸다며 로켓의 핵심 재료가 무엇인지 파고들었고 결국 그 비용이 2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켓의 비용을 1%로 줄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정부 개혁에서도 머스크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추적함으로써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밝혀내고 있으며 AI를 활용해 각 부서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며 정부 기관 부패의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부가 무성별 화장실을 짓는데 100만 달러를 쓰며 1년이라는 시간에 완성했다는 사실과 미군이 캐나다에서 부두를 세우는데 3억 2천만 달러를 썼다는 사실 말이죠.
결과적으로 부두는 침몰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군 당국은 그 부두를 1만 달러로 만들었어도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군은 몇 억 달러를 들여 창고를 지었는데 비가 와서 창고의 미사일이 물에 젖어버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군은 커피컵 하나에 1280달러를 썼다는 사실도 파헤쳐냈습니다. 더 웃긴 건 현재 미국에서 150살을 넘은 사람이 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보장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114세인데 그 사람들이 받는 사회보장금은 사실상 죽은 사람들한테도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최근 미국 19개 주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비난하며 연방 법원은 머스크가 맡고 있는 정부 효율성 부서가 미국 재무부의 민감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익을 건드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죠. 머스크는 이에 대해 잡초를 뿌리째 뽑는 정부 개혁 계획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연방 정부가 이제 민주주의 기관이 아니라 관료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필요한 정부 기관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일부 기관만 줄이면 잡초처럼 다시 자라난다며 오직 뿌리째 뽑아야 진정한 효율적인 정부가 탄생한다고 비유했습니다. 그가 진행하려는 정부 개혁은 어려움이 많지만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부 축소에 대한 지지율이 61%에 달했는데 이는 그가 추진하는 개혁 중에서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머스크의 모든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머스크와 트럼프는 2026년까지 연방 적자 1조 달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빠른 개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소송과 정치적 압력 속에서 이 개혁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개혁이 정부 서비스의 마비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까 우려하고 있고 심지어 머스크와 트럼프가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니다. 트럼프는 왜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강력하게 연방 정부를 개혁하려고 할까요? 머스크는 미국이 개혁하지 않으면 파산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합니다. 그치만 이 말은 단순하게 과장된 경고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는 이미 국가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죠.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 정부의 총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미국의 GDP는 30조 달러가 채 안 됐는데 부채가 GDP보다 훨씬 많은 상태라는 거죠. 2000년에 비해 미국의 국가 부채는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부채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작년 2024년 이자 지출만 해도 1.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니다. 이 금액은 미국의 전체 군사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연방 정부의 지출은 6.75조 달러로 GDP의 23%를 차지하지만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세수는 14.92조 달러에 불과하고 예산 적자는 1.8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는 2조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연방 정부의 적자가 국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2002년 이후 미국의 재정 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는 부채의 확대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관료 체계의 비효율성과 미국 특유의 정치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19세기 말부터 발전해온 미국의 연방 공무원 시스템은 오늘날의 비효율적인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공무원 수는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행정과 절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주 계약은 비용이 높고 실질적인 성과나 책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평가도 받고 하위직도 평가해봤지만 그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고위 공무원들은 연봉 10만 달러를 받고 일부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반면 다른 공무원들은 주 20시간만 일하면서 같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불균형이 바로 공평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제3자인 우리가 보았을 때도 미국 정부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두 주요 정당은 개혁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극우파는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가 번영하는 시기에는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재정 흑자를 목표로 하고 경제가 침체될 때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죠. 하지만 미국의 양당은 서로 지지표를 얻기 위해 세금 인하와 보조금 확대 같은 방법을 통해 경쟁하며 지지자를 매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재정 적자 정책을 고수해 온 셈입니다. 2018년 이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깊은 경제 침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미국 경제는 이론적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이어졌죠. 공화당은 레이건주의의 영향을 받아 세금 인상 반대를 외쳤고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서도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대규모 지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수 증가가 지출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기 동안 시행된 세금 인하 정책을 연구하고 팁세, 사회보장세, 초과근무세 등을 없애는 정책이 있죠. 이로 인해 앞으로도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가 너무 커져서 공공부채가 GDP의 120%에서 2032년에는 140%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합니다. IMF는 미국의 공공부채가 결국 디폴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을 자랑하는 나라지만 최근에는 공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러시아나 아프가니스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는 등 금융을 무기로 사용하면서 일부 외국 정부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에는 외국 정부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채권이 4.2조 달러였으나 2024년 9월에는 3.9조 달러로 8%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특히 중국은 보유한 미국 채권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거의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정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합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지지표를 얻기 위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 인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독립성을 강조하며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방 정부의 개혁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대중은 이제 연방 정부의 관료기구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 변화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할 수 있고 트럼프의 목표대로 정부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미국 정부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최소한 미국 재정이 잠시라도 숨통을 트이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정부 부채를 7.75조 달러 더 늘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예측을 해서 정부 개혁을 통해 매년 1조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해도 미국의 국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패권을 쥐고 100년을 지난 지금 그 우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를 구했던 미국, 종전 후 세계 경제의 기차를 이끌었던 미국은 이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청산하려고 하지만
그를 도와줄 정치인과 팀은 부족하고 결국 머스크와 같은 외부 인물을 빌려야 했습니다. 머스크는 스스로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수 있겠죠. 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